만화책의 한 장면이 미술계 전체를 뒤흔들었다면 어떠세요? 오늘은요, 이 단순해 보이는 점들이 어떻게 수백만 달러짜리 예술 작품이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러 로이 리헨슈타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딱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죠. 꼭 옛날 신문 한 귀퉁이나 오래된 만화책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굵고 선명한 선, 아주 강렬한 원색, 그리고 바로 저 점들이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흥미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화 한 컷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1960년대 리텐슈타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미술계는 과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때 미술계의 대세는 추상표현주의였어요. 굉장히 심오하고 감정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소수의 평론가나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예술이었죠. 근데 리텐슈타인 같은 팝아트 작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 의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예술이 왜 꼭 그렇게 어려워야 하냐? 왜 미술관에만 갇혀 있어야 하냐? 우리 주변에 널린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팝아트는 말 그대로 대중매체랑 소비문화가 막 폭발하던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예술가들은 슈퍼마켓 진열대, 광고판, 만화책처럼 우리 눈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이미지들을 캔버스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가져왔어요. 예술이 드디어 모두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리텐슈타인이 이 거대한 흐름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진짜 놀랍게도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 때문이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과의 작은 내기였죠.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딱 내밀면서 이렇게 도발을 한 겁니다. 아빠는 이렇게 잘 못 그리잖아요. 화가였던 아버지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거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리히텐슈타인은 아들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그 유명한 이것 좀 봐 미키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들이랑 장난친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것 좀 봐 미키를 그리면서 리히텐슈타인은 마침내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은 거예요. 복잡하기만 했던 추상미술에서 벗어나 팝아트의 선구자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야말로 그의 예술 인생을 통째로 바꾼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해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로 넘어가 볼게요. 리히텐슈타인은 어떻게 평범한 만화를 위대한 예술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의 상징, 저 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점들 사실 정식 이름이 있어요. 바로 벤데이 점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인쇄비를 아끼려고 신문이나 값싼 만화책에서 색의 단계를 표현하던 아주 흔하고 기계적인 인쇄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바로 이 차갑고 개성 없는 기계적인 느낌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요. 그림의 형태는 사라지고 그냥 무수한 점들의 패턴만 남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예술사적으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기계가 찍어낸 이 점들을 아주 커다란 캔버스 위로 옮겨와서 스텐실판을 대고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가장 기계적인 이미지를 가장 인간적인 수작업으로 재현한 거죠. 바로 이 역설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싼 인쇄술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예술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의 작업 방식은 아주 명료한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만화 한 장면을 선택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배경 같은 건 싹 지우고 감정의 핵심만 남도록 구성을 단순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미술관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걸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재맥락화하는 겁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들이요. 미술계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죠.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1962년에 뉴욕 최고의 갤러리였던 레오 카스텔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전시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모든 작품이 다 팔려나가는 그야말로 전설을 썼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의 예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꽝입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는 이 강렬한 장면, 그냥 전쟁 만화가 아니에요. 리히텐슈타인은 이 작품을 통해서 전쟁의 끔찍한 폭력마저도 마치 오락거리처럼 포장하고 소비하는 대중매체의 냉정함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작, 물에 빠진 소녀가 있죠. 작품을 보시기 전에 이 대사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브래드에게 도움을 청하느니 차라리 빠져 죽겠어. 어때요? 뭔가 과장된 멜로드라마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리텐슈타인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원래 만화는요, 한번 보고 그냥 버려지는 일회용 감정 소비 상품에 불과해요. 하지만 리텐슈타인이 이 장면을 거대한 캔버스에 옮겨놓는 순간, 이건 대중문화가 여성을 얼마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리텐슈타인의 영향력은 팝아트라는 한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 곳곳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는 절대 한 가지 스타일에 안주하는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팝아트의 정상에 오른 뒤에도 BMW 아트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말년에는 조각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평생에 걸쳐 진화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이미지 속에 그의 유산이 숨쉬고 있어요. 광고, 패션, 그래픽 디자인에서 그의 스타일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디자인 문법, 그러니까 현대 시각 문화의 DNA 같은 게 된 겁니다. 자, 그의 업적을 딱 3가지로 요약해볼까요? 첫째, 만화라는 가장 친숙한 소재로 미술관의 문턱을 확 낮춰서 예술의 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둘째, 그의 대담한 미학은 현대 디자인의 교과서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은 뭔가 고상해야 한다는 낡은 편견을 깨고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리텐슈타인의 혁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만화를 미술관의 중심으로 가져왔듯이 지금 우리가 가볍게 즐기는 밈, 웹툰 아니면 비디오 게임 중에서 100년 뒤 미술관에 걸릴 미래의 예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보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